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대 서울병원에 있기는 한데요, 선생님. 요새 타비 시술을 이제 더부살이를 하면서 목동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환자를 데리고 가서 하고 있다가 이제 7월부터 드디어 타비 시술을 서울병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들에 대한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선 바이커스피드 AV 자체는 실제 뭐 앞에 여러 세션에서 소개되었듯이 콘제니탈 디펙트 중에서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애시메트릭하게 리플렛이 퓨전이 되어 있고 칼시피케이션이 많은 경우가 많고 특히나 이제 커미셔 디스턴스가 좀 길어서 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아우터 패시 같은 것들이 같이 동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제 타바스페시픽 그 바이커스피드 AV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원래 서지컬하게는 이제 시버스라고 하는 이쪽에서 오픈하트를 하면서 보이는 밸브의 타입에 대해서 이제 타입 제로부터 타입 1, 2 이렇게 나누어 놓는데 사실 이것이 저희가 실제 시술하는 거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이제 CT를 베이스로 하는 그 리플렛 몰폴로지에 대한 그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커미셔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라페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트리 커미셔인지 이제 바이 커미셔인지 혹은 바이 커미셔에서 라페가 있는지 아니면 라페가 전혀 없는지에 대해서 하고 이게 1대1로 대응을 해보면은 이제 라페가 전혀 없는 바이 커미셔 타입이 이제 타입 제로에 가깝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타입 1에 해당되고 저희의 그 CT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는 타입 2는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타입 2는 CT에서 보이는 거에서 이제 이런 타입 제로처럼 보이는 것 경우도 있고 이제 라페가 이렇게 전혀 없어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두 개의 타입으로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스커피트 AV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2% 정도의 콘제니탈 디펙트가 있는데 실제로 80세 이상의 사바 케이스의 한 25% 정도가 바이커스피드라고 이제 문헌상에 되어 있고 저희 전체 타비를 하는 거에 대충 한 10% 정도는 바이커스피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K타비 레지스트리에서 보면은 바이커스피드가 한 8%에서 9% 정도 수준으로 되는 걸로 봐서는 거의 10%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커스피드 AV가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은 사이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엘립소이드한 애뉸러스 그리고 스릴라이크한 밸브 모스 오프닝 이런 그리고 칼시피케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이징이 조금 어렵다라는 것과 럽처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제 밸브를 넣었을 때 언더 익스펜션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런 리플렛 자체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코로너리 obstruction의 리스크가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케이스 중심이어가지고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아까 그 이사 선생님이 70세면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환자는 절대로 수술을 안 하겠다고 오시는 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7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디스미아와 디스리피데미아를 가지고 있고 원래 EKG 엑스레이 상에서는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으셨고 에코를 보시면은 예, 이렇게 밸브 모션이 꽤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이제 실제로 보면 바이커스피드 어떤 오프닝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픽 벨로시티가 한 6.5 정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시비한 AS였던 환자분이시고요. 이분은 가능하면 빨리 이제 타비를 실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 환자의 히스토리가 보면은 이제 T를 하고 나서 에스파지알 인조리가 생겨서 딥넥 인펙션이 생기고 이거를 그래서 IND를 했습니다. 원래 IND를 하려면은 이거 같은 경우도 인투베이션하고 제너럴 걸어야 된다고 하던데요. 제너럴 안 걸고 어쨌든 그 치과 쪽에서 잘 해주셨는데 그래서 안티바이오틱스를 쓰다가 이제 수도 멤브라노스 콜라이티스가 생기면서 이제 그 디하이드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면서 병원으로 오시는 도중에 싱코피를 하셨고 그 싱코피 때문에 SDH랑 SH가 발생을 하고 이 증상을 컨트롤하는 도중에 하펠러 증상이 발생을 하시는 이런 이제 합병증이 생길 것들이 전부 다 생겼던 할머니인데요. 어쨌든 시술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던 분이시고 실제 타비는 그래서 저런 이벤트들을 다 컨트롤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리 아테리 디즈는 특별한 건 없으셨고 문제는 이제 애뉴러스 사이즈인데요. 이 환자들 CT를 보면은 애뉴러스 사이즈가 페리웨터가 76
정도 되고, 근데 이쪽에 사이너스 발살바 레벨을 보면은 정확하게 바이커 스피드에 흔히 말하는 타입 제로 정도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측정을 해보면은 이제 이 4mm, 8mm, 6mm, 8mm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페리미터, 저희들이 측정하고 있는 페리미터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쪽에서 보시면은 점점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페리미터 자체가 작아지는 양상의 모습입니다. 뭐 코로나리 사이너스 코로나리 아테리얼 디스턴스는 13mm 정도 이상 되어서 괜찮은 걸로 되어 있고, 이런 이제 바이커 스피드를 측정하는 방법에서는 어느 레벨에서 가장 좁아져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고, 그것도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 튜브 타입인지 뭐 플레어 타입으로 되어 있는지 위쪽 테이퍼드 타입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거에서 이제 사이징을 코로널 사이너스에 애뉴러스에 맞춰 가지고 사이징을 한 걸 가지고 디플로이를 할지, 아니면은 가장 좁은 쪽을 맞춰 가지고 디플로이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아규먼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클래시피케이션 뭐 나누는 걸 보면은 이제 테이퍼드 아나토미인지 플레어 타입인지에 따라 가지고, 플레어 타입이면 문제는 이제 애뉴러스에서 앵커를 하더라도 위쪽에서 잡아주는 부분이 너무 적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될 수 있는 위험도가 있고, 이 테이퍼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앵커링이 되면은 언더 익스펜전이 돼 가지고 이제 밸브가 눌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고려를 해서 측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이제 익스펜전이 될 건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아울틱 루트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사실 단순히 페리미터만을 가지고 측정을 할 때는 29mm도 가능을 했었는데, 이 환자는 이제 바이커 스피드에다가 이제 그레이 존에 가까웠기 때문에 조금 업사이즈 하는 것보다는 좀 이제 26mm 정도로 사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바이커 스피드 같은 경우는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거는 랜딩 존 자체를 아주 좀 얕게 갖는 것을 고려를 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워낙에 프레셔가 높았기 때문에 프리벌룬을 하고, 말씀드렸듯이 TE를 할 때 이제 에소파지알 인저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환자는 TE를 미리 하지는 못하고 인투베이션을 했지만은 아이스를 가지고 확인을 하면서 시술을 했던 환자고요. 그래서 뭐 디플로이 자체는 선생님들 워낙에 잘 하시니까, 특히나 이제 랜딩 존 자체를 가능하면은 얕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었던 시술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디플로이 하고 나서도 이쪽이 언더 익스펜전이 많이 안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아래쪽에서 앵커링 자체가 이 밑에 애뉴러스 부분은 좀 떠 있는 것처럼 오히려 보이고, 이 이제 바이커 스피드 레벨에서 이제 그 허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다시 볼룬을 돌려봤을 때 이제 언더 익스펜전이 되어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보이고, 이 정도 레벨은 되어야 되는데 이 앞쪽 부분은 이렇게 언더 익스펜전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환자는 그래도 칼슘이 많지 않았고 볼룬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볼룬을 하고 나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익스펜전이 되었던 환자분이셔가지고요, 충분하게 볼룬을 해줬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비익이 별로 없는 것을 실제 타바를 이제 바이커 스피드 AS에 대한 타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늘어난 거에 비해서 이제 그러면 컴플리케이션이 없는지 모탈리티 레이시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비교해 본 연구들이 꽤 있는데, 어쨌든 이나스피랄 모탈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바와 비교했을 때도 분명히 큰 차이가 없고, 블러드 트랜스퓨션은 오히려 이제 사바가 더 높은 걸로 되어 있고, 바이커 스피드 말고 트라이커 스피드에 대해서 타바를 한 것과 비교한 여러 가지 연구에서도, 물론 레지스트리 연구들이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다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아웃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연구에 조금 재밌는 것은 어리 디바이스랑 이제 뭐 리센트 디바이스를 비교를 했는데, 어리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바이커 스피드가 약간은 안 좋은 이제 컨버전되는 서저리로 컨버전되거나 파라벨리얼 리키지라든지 디바이스 석세스가 좀 더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었는데, 뉴 제너레이션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현재 나와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는 바이커 스피드에서도 아웃컴은 꽤 괜찮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코드 모탈리티 역시 마찬가지로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가 좀 더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79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리센트하게 신코피를 하고 디스미아가 있었고 워낙에 스트로크와 APB 있었던 분입니다. 카디오메갈리가 있고 APB 있는 환자분이시고요. 에코상에서 이제 아ortic valve의 시비어 스테노시스가 확인이 되고 이분은 워낙엔 트라이코스피드였던 것 같긴 한데 이제 밸브 프레셔도 높고 T 상에서도 이제 오프닝이 한쪽으로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분은 이제 코로너리 디지즈가 분명하게 있어서 코로너리 인터벤션을 먼저 했습니다. 라이트 쪽에 코로너리 인터벤션을 하고 레프트에는 특별한 소견이 없는 걸로 확인을 먼저 했는데 그래서 라이트 쪽에 PCI를 잘 하고 나서 타비 프로시저를 했는데 이분은 사이너스 발살바가 조금 작은 이제 RCC 쪽에 사이너스 발사가 30 미만이었던 환자분이고 애뉴러스는 페리미터가 86 정도였습니다. 이제 라페가 있는 부분이 RCC하고 LCC 사이에 있는 라페가 이 부분이 어디저디 되어 있고 이제 바이커스피드와 트라이커스피드의 단 중간 정도 되는 모습인데 이제 그 코로너리의 랭스가 하이트가 13mm 정도 되면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트라이커스피드인지 바이커스피드인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바이커스피드에 맞춰서 라페가 있는 걸로 생각을 했었고요. 시술 자체는 선생님 뭐 특별한 소견은 없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이트 이쪽에 랜딩 존을 굉장히 높게 잡아서 시술을 진행을 했었고 이게 포스트 볼륨까지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익스펜전이 충분하게 된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안주에서 AR이 별로 없는 것까지 그리고 코로너리까지 보이는 것까지 확인을 다 하고 끝냈습니다. 이 환자는 시술 직후에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증상도 전혀 없고 활동하시거나 운동하실 때 펑셔닝이 굉장히 좋았는데 6개월 정도 지난 뒤에 이제 디스미아가 오그라데이션 되고 에코를 찍었을 때는 밸브 펑션도 좋고 파라벨레 리퀴지도 없고 LV 펑션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환자가 뭐 증상이 좀 이상해서 어쨌든 이제 TMT가 그 CPX를 시켜봤는데 CPX 하고 나서 이제 레스팅 타임에 RBB 타입이긴 하지만 어쨌든 ST 디프레션이 같이 관찰되는 시간이 많이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코로너리 아테리가 이쪽에 밸브 자체가 이쪽으로 눌리면서 석회가 눌리면서 코로너리 메인을 누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터벤션을 하고 이 부분이 메인에 눌려서 이렇게 인터벤션을 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딜레이드하게 스텐트 임플란테이션 이제 딜레이드하게 코로너리 옵스트럭션이 생겨가지고 스텐트 임플란테이션을 했었고 바이커 스피드이기 때문에 이쪽에 칼슘이 이쪽으로 누르면서 나타났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커 스피드 A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챌린징한 케이스가 꽤 많고 리센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석세스 레이트나 컴플리케이션 레이트가 낮고 이제 이미징을 확인하면서 이제 프로시저를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